운동으로 다이어트 성공하기, 과학적 접근.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단순히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체지방 감소와 근육 증가를 위한 과학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효과적인 다이어트 운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운동의 과학적 기초. 체지방이란 무엇인가요? 인바디 체성분 검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국 평균 체지방률은 남성은 22.6%이고 여성은 31.5%입니다. 체지방률은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성 체중의 22%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 체중의 31%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체지방률이 남성보다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원인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여성의 몸이 남성보다 더 풍만하고 굴곡져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뉘는데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데 신체를 보호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며 체온 유지나 신체 장기를 보호하는 등 쓰임이 많습니다. 체내에서 포도당 및 글리코겐과 같은 주 에너지원을 소진하고 나서도 이용됩니다. 이에 반해 내장지방은 주로 복부의 장기 사이에서 지방이 축적됩니다. 내장지방이 많다면 당뇨, 심장병 등의 합병증이 따르는데 특히 과식을 했을 때 내장지방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과당과 술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장지방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지방량이 많다면 걷기나 앉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조금씩 강도를 올려 운동량과 운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지방과 근육은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지방은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근육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비교 그래프.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식단은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운동도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음식 섭취를 루틴으로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1.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하면 근육 합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 후 식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2. 근력 운동은 특정 근육의 반복으로 활동하여 피를 집중시키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식사 후 바로 운동한다면 우리 몸은 소화기관에 혈류를 집중하고 있는 중에 그 혈류가 다시 근육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먹었던 음식물의 소화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장에서 음식물이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체하거나 위장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식사 전에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해주면 쉽게 혈당이 잡힙니다. 이건 혈류가 근육으로 모이며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은 운동 후 식사를 마치고 나서 추가로 가벼운 걷기를 권합니다. 식사 후 무리한 운동은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동 강도를 조절해가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며 심폐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며 대사율 증가로 체중 감량과 체력 증진에 도움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근육 형성과 대사량 증가에 효과적이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 소모 가능하며 체형 개선과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단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산소 없이 진행되는 고강도 운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스프린트, 푸시업 등이 포함됩니다. 무산소 운동은 목표에 따라 세트와 반복 횟수의 3세트, 10회에서 15회를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간 휴식 1분에서 2분을 통해 근육 회복을 찾아가면서 운동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HIIT 인터벌 운동은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지방 연소 효율이 25% 더 높습니다. 둘째,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 전략.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산소 운동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은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지방 연소 효과를 가져오며 운동 후에도 지방 연소 효과 지속됩니다. 애프터번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20초 동안 스프린트를 하고 40초 동안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3. 근력 및 유산소 혼합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혼합하여 운동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심박수를 높이며 지방 연소와 근육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전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HIIT 운동에 도전해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근력 운동은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계획 세우기.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주간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에는 근력 운동을 하고와 목, 토에는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운동 중 휴식 시간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시 세트 간 1분에서 2분 휴식을 취하면 근육 회복과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주 3회 운동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빈도와 강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 방식으로 6개월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넷째, 운동 후 회복과 식사. 화면에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사람처럼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화면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람처럼 운동 후에는 회복을 위해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책. 갑자기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자세가 잘못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작은 변화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 사례와 동기부여.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세요.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과학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구와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들을 나눴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